역시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1992년 처음 바르셀로나를 왔을 때 갔습니다. 그때는 이 탑들도 이 정도밖에 없었고 그냥 공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켓팅 없이 그냥 걸어서 탄생의 파사드 종탑을 걸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성되었는데 8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 생전에 이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온전히 기부를 통해서만 이 성당의 건설비를 조달하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EU 통합 이후 바르셀로나의 관광객들이 폭발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 최근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홈페이지에는 가우디 사후 100년을 기념해서 2026년에 완성이 된다고 공지가 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를 다시 찾아올 이유가 생겨서 행복합니다. 그때는 까사바토에는 밤에 한번 들러보고 혹시 다른 까사밀라의 세대도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구엘파크에서 놓친 곳도 다시 구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가우디의 작품도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 환상적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지도로 보니 바르셀로나 도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네요. 그만큼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바르셀로나의 심장이자 카탈루냐 민족주의 상징적인 성당이라 할 수 있겠죠.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밤에 가보려고 숙소를 이 근처에 잡아서 주차할 필요도 없었고요. 자, 그럼 한번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볼까요? 바로 저쪽에 있는 저 높은 성당이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만큼 성당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가우디가 온전하게 디자인해서 만든 산상의 파사드를 사진 한 컷에 제대로 담으려면 성당의 건너편에 있는 가우디 광장까지 오셔야 제대로 한 프레임에 잡힙니다. 사실 이번 컨텐츠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우디가 온전하게 디자인한 첨탑들과 파사드가 있는 곳이 탄생의 파사드인지도 몰랐고 더군다나 그쪽이 성당의 수랑인 줄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외면으로 동북 측의 탄생의 파사드부터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탄생의 파사드, 즉 네티비티 파사드를 찍고 싶어서 가우디 광장으로 왔는데 나무 때문에 결국 전문가 예수 쪽이 한 컷에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가우디가 설계하고 가우디 생전에 일부 탑이 완성된 탄사의 파사드만큼은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한 컷에 잡힙니다. 그래도 맨 위에 첨탑은 살짝 걸렸지만 열심히 광장 곳곳을 뒤지다 보니 이렇게 한 컷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의 성당은 정문 쪽에 높은 첨탑들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정면 쪽에 있는 첨탑이 없고 양쪽 수랑과 가운데에만 첨탑들이 올라가게 설계한 것일까요? 아,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가족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린 위치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렇게 나와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구경했습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밤늦게까지도 가득해서 생각보다는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1992년 때처럼 한가할 거라고 생각해 예약도 안 하고 전날 여기를 도착했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정말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출국은 내일 모레인데 잘못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못 보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1992년 때 와서 첨탑을 걸어 올라간 것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탄생의 파사드가 처음 공사가 시작된 것은 1891년입니다. 사실 까사바토요, 까사밀라, 구엘파크보다 먼저 사글라다 파밀리아 계획을 가우디가 시작한 것이죠. 원래 가우디는 여러가지 색들을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처음 저 파사드를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사람이 디자인할 수 있는지요. 물론 까사바토와 까사밀라, 구엘파크도 제가 배워봤던 대학의 도면 작성 방법으로 표현은 무지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현대의 3D 기술로도 이걸 제대로 계획하고 만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것을 그때 스페인 답사 때 보았습니다. 바로 알람브라 궁전의 나사리에스 궁전에 있는 아벤세라헤스의 전당에 있는 돔에서요. 그래도 이 돔은 자세히 살펴보면 규칙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탄생의 파사드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어 보였습니다. 탄생의 파사드에는 모두 3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원래 성당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기 위해서 3개의 출구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맨 우측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의 디자인은 아르누보적인 성격이 아주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 앞에서 인증샷을 찍느라고 사람 없을 때 사진 찍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문입니다. 1992년에 왔을 때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몸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쪽이 당연히 정문 쪽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각상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보는 문이 좌측의 입구입니다. 여기의 종탑까지가 가우디 생전에 완성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유일한 영역입니다. 가우디가 죽고 그의 제자인 도메네크 수그라네스가 이 탄생의 파사드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페인 내전 중인 1936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설계도와 사진뿐만 아니라 석고 모형까지 모두 파손되어 버렸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그라다 현장 공사를 책임졌던 프란세스크 퀸타나가 불타버린 작업실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도민고 사진 그리고 부서진 석고 모형을 재구성하여 다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지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동측 정문 방향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1925년까지 가우디 생전에 지어진 부분이고, 이 부분은 퀸타나의 작업을 기초로 새롭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우디의 디자인은 이 탄생의 파사드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전체가 아니라 탄생의 파사드와 지하실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즉 전체가 온전한 가우디의 작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좀 충격이죠. 그래서 2008년에는 몇몇의 건축가들이 가우디의 원래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으로 완성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건설에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탄생의 파사드 이외에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대단하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가장 높은 중앙의 탑들을 한창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앱스 위에 탑과 중앙의 첨탑만 올라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성되는 것일까요? 가우디는 모두 18개의 첨탑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11개의 첨탑이 지었고 이제 남은 것이 7개이네요. 처음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건설되었을 때는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가 1883년 가우디로 건축가가 교체되면서 그만의 독창적인 아르누보 스타일의 성당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앱스만 봐도 아르누보적이기보다는 네오고딕의 스타일이 더 엿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쪽에는 성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는 하나가 북쪽에 더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짓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성구실 내부에는 성당 관련 전시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거기에 가우디의 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에 고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순환의 파사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순환의 파사드 디자인은 퀸타나가 가우디의 원래 도면을 복원한 것을 기초로 한 것 같습니다. 첨탑은 1976년에 완성되었고 여기의 조각들은 호세프 마리아 수비락스가 이끈 조각팀들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가우디가 디자인한 게 맞을까요? 구엘파크를 보면 매우 자연적인 형태의 데코와 아르누보 스타일이 돋보이는 용의 계단을 같이 썼기에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디자인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조각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비락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과 인간의 죄를 묘사하기 위해 이런 디자인을 한 것은 알겠습니다.
가우디도 이 파사드가 구경꾼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가우디의 다른 작품들에서 이렇게 직선이 강조된 작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퀸타나가 이게 가우디의 도면이고 모형이다라고 우겨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냥 이 순환의 파사드 전체 모습은 가우디의 것이라고 일단 칩시다. 저는 탄생과 순환의 파사드 이외에 다른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습이 정말 가우디 디자인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문 쪽에 첨탑이 없지만 여기에도 4개의 종탑이 올라갈 것이라고도 하네요. 그 파사드의 명칭은 글로리 파사드, 즉 영광의 파사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생과 순환의 파사드 디자인 어휘가 많이 다른데 그 중간이 되는 영광의 파사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까요? 혹시 완전 고딕? 그건 아닌데 적어도 까사바토 같은 파사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가우디가 디자인한 것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사진을 찍어오는 순환의 파사드의 조각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순환의 파사드에도 탄생의 파사드와 마찬가지로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좌측에 있는 문이고요. 여기가 순환의 파사드의 정문입니다. 수비락스가 여기에 조각들을 디자인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각들 디자인은 가우디의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이쪽은 우측의 문이고요. 여기 가운데 문의 조각을 보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야기를 조각으로 표현한 것을 단번에 알겠네요. 그런데 저기 로마 병사로 표현된 듯한 군인의 투구는 까사밀라 옥상 정원에 있는 환기탑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나 봅니다. 근데 로마 군사의 투구는 저런 형태가 아닌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조각들은 탄생의 파사드에 비해서 너무 현대 조각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즉 가우디의 시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의미로 수비락스도 참 안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보통님들은 이것도 가우디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수비락스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가우디 뒤편에 숨겨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 정문 앞의 조각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이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수비락스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사실 좀 뜬금없는 위치에 있는 조각이거든요. 처음 여기를 갔을 때는 내부를 볼 수 있는 건물 자체가 없었기에 몇 년 전 TV에서 사갈라다 파밀리아 내부를 방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우디가 했든 퀸타나의 디자인이든 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는 정말 놀랍거든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저는 탄생의 파사드로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성당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가우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전시장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너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외부가 복잡해서 다시 복귀하는 차원에서 탄생의 파사드 입구를 볼까요? 이 문으로 들어가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문이 바로 탄생의 파사드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 디자인 자체가 가우디의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네요. 그렇다고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요. 이쪽이 전시장입니다. 여기에는 가우디의 여러 작품의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것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디자인이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를 들어오면 이런 전시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우디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솔방울 비슷한 것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동북측 수랑입니다. 여기가 동북측 수랑의 내부입니다. 그런데 탄생의 파사드와 내부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고딕의 냄새도 안 납니다. 하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에서 진짜 볼만한 것은 저 천장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가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성당의 것과는 많이 다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스페인의 강렬한 햇빛과 결합되었을 때 완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동북 쪽의 앱스 쪽을 살펴볼까요? 2016년 때는 동북쪽 앱스 부분이 아직 건설 중이라서 그런지 오픈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첨탑 부분 성당의 다른 층에 올라가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1992년 때 저 계단을 올라갔나? 솔직히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동북측의 아일 부분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성당 내부 소개를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전통적인 성당인 리브볼트가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우디의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대 건축으로 생각해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지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측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쏟아지는 빛들이 2층 관람층의 경사된 바닥 아래를 따라 조성된 천장을 따라 내부에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은근히 꼬르비지에의 라뚜레토 수도원을 연상시키거든요. 하지만 꼬르비제는 라뚜레토 수도원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 햇빛을 유입시키고 사제 예배당의 천장에 페인팅을 해서 그것이 마치 조명처럼 느끼게 만들었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에 저는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 아일 고측창에서 디자인된 스테인드 글라스는 동북측과 서남측이 완전히 다른 컬러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동북측 아일의 고측창은 청록색 계열의 디자인들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쪽에 청록색 계열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쓴 이유는 이쪽 방향이 동북측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이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때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는 청색으로 가득 차겠지요. 아일은 이 측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 방향이 콰이어나 재단 쪽이 아니라 가운데 네이브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특이하네요. 순서대로는 네이브나 콰이어 쪽을 봐야 하는데 동북측 아일을 보았으니 그 건너편에 있는 서남측 아일도 봐야겠지요. 그쪽도 입구에서 들어오면 동북측 아일과 같은 전시장이 있습니다. 서남측 아일은 서쪽의 순환의 파사드 입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사드 입구로 들어오시면 탄생의 파사드 입구와 마찬가지로 바로 성당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두 개의 길로 나눠집니다. 입구를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성구실로 가는 방향이고 우측으로 도시면 첨탑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원래 두 번째 답사 때는 첨탑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예약했는데 전날 번개가 쳐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겨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엘리베이터가 취소된 것에 대한 티켓 비용은 환불 처리되었답니다. 원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셈이 좀 흐린 편인데 의외였습니다. 여기는 이 복도의 천장입니다. 별 모양의 천장인데 글쎄요. 이게 가우디의 천장 디자인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카페에 가보면 칠판에 분필로 많이 그려져 있는 메뉴판 그림 같은 이 바닥 그림도 실망이었습니다. 가우디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제 성구실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쪽에 가우디 묘지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쪽이 성구실로 가는 복도입니다. 성구라는 것은 미사 때 사용하는 용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작 성구실 입구는 이렇게 파티션으로 막아서 내부를 유리창으로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까사바토에 파티션을 많이 참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복도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우디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재해석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우디 디자인의 핵심은 곡선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공간에는 너무 직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재료도 마음에 안 들고요. 가우디의 깨진 타일들은요?
복도에는 여러가지 성구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귀중하게 모셔져 있으니까 오래된 소중한 성구들인가 보죠. 성구실 내부입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돔 천장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천장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성구실 내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저는 가우디의 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성구실이라고 하는 거 보니 이 안에는 중요한 성구들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이제 다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순환의 파사드 쪽 입구의 내부 모습입니다. 디자인 어이가 탄생의 파사드보다는 좀 더 단순화된 것 같죠? 이 천장은 순환의 파사드에서 탄생의 파사드로 이어지는 수랑, 즉 트램 세트의 천장입니다. 이 천장을 보면 거대한 해바라기 밭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기둥만큼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우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서남측의 앱스 입구에도 나선형 계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답사한 때는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해가 서쪽으로 지는 타임이라서 이쪽으로 해가 깊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이 회전 계단의 디자인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서남측의 아일로 가보겠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는 타임이라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광량이 장난 아닙니다. 서남측 아일의 측창의 컬러 컨셉은 붉은색과 노란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반대쪽 동북쪽 아일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청록색 계열인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들어오는 광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색감을 보여주지는 않겠죠? 여기도 동북쪽 아일과 마찬가지로 내부 쪽을 향하는 2층 관람층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면에 있기 때문에 원래 일조량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유리를 사용한 다양한 디자인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햇빛 때문에 여기 디자이너나 미술가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색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타일, 특히 유리 타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스페인산 타일을 세계 제일로 칩니다. 어쨌든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우디 디자인이든 킨타나의 디자인이든 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 풍경을 압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영광의 파사드, 즉 정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앱스에서 이쪽을 바라보겠습니다. 아직 콰이어 쪽은 공사 중이니까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저쪽의 끝에 바로 정문 쪽의 일부가 보입니다. 정문 쪽에도 저렇게 어디론가 올라가는 회전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첨탑이 완성되면 저리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쪽의 공간을 더 길게 해서 라틴 십자가 형태로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평면을 보면 일단은 라틴 십자가 형태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이브 부분이 짧아서 얼핏 그릭 십자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영광의 파사드가 제대로 시작도 안 한 탓인지 이쪽은 창이나 내부 디자인은 좀 많이 썰렁해 보입니다. 그래도 먼저 문은 이렇게 디자인해 놓았네요. 동북측 아일에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회전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2층 관람층을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파사드를 제대로 완성시키려면 영광의 파사드 앞쪽에 있는 길인 까레데 마요르카를 손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올해 2023년 5월에 결정이 난다고 하네요. 영광의 파사드가 완성되면 이쪽 내부의 천장 디자인도 좀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정문 쪽에서 중심부에 있는 콰이어와 재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콰이어 쪽의 전체 내부와 함께 재단 쪽의 십자가와 그 위의 천장 디자인 전체를 훑어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해바라기 밭에 있는 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저 기둥을 가우디가 정말로 진짜 디자인을 한 것이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우디가 정말로 디자인한 것이라면 아르누보에서 모더니즘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가우디의 디자인 세계 내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 엄청 높은 첨탑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첨탑에 유입되는 햇빛이 이 수랑과 네이버의 교차 지점을 통해서 들어오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고측창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저 콰이어도 완성이 되었을까요? 이 임시 재단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에 있는 저 십자가는 스페인보다는 약간 멕시코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멕시코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요. 그냥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파이프 오르간이 보이는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음향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성당 내부에 알맞은 음향을 만들기 위해 추가 오르간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쪽은 앱스 위쪽의 2층 공간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그런 날이 올까요? 앱스의 바로 중앙에는 저런 형식의 돔이 형성되어 있네요. 저기 밑에 있는 게 창일까요? 만일 저 위의 첨탑이 다 완성되면 저 창을 통해서 햇빛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성당 내부의 기둥은 올라가면서 팔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는 16면의 형태가 되어서 저렇게 교차 볼트를 형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전통 성당도 리브 볼터가 내부 천장이니까 저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앱스의 회랑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북쪽의 앱스 회랑은 여기까지 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쪽이 아까 전 평면에서 표현된 방향으로 앱스 회랑을 진입했을 때 보이는 십자가상입니다. 사실 성당 앱스의 뒤쪽 앱스 회랑에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 경우는 전통 성당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정문 쪽의 영광의 파사드가 완성되면 본 파이프 오르간이 그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앱스 해랑 쪽에는 작은 소예배당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앱스의 회랑 쪽에는 이런 고해 성사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성당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나중에 바뀌겠지요. 앱스의 콰이어 쪽 천장은 이쪽이고 앱스의 회랑 쪽 천장은 이쪽입니다. 회랑 쪽은 정통적인 카톨릭 성당의 장식들이 추가되고 앱스의 안쪽의 콰이어 천장은 현대적인 느낌의 천장이라서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로 내려가 볼까요? 제 기억으로는 외부를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쪽 어디에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어딘가에 이렇게 지하 전시장으로 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전시장이 유네스코에서 지정받은 세계문화유산의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시장에는 오로지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까사밀라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은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기획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이 모델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줄 끝에다가 줄을 달아 놓은 것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첨탑 구조의 곡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첨탑의 구조를 해결할 수 있나? 아니면 이런 방식이 원래 전통적인 성당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석공들의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시장에 들어가시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내부 부분 모델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말 볼만합니다. 이 모델을 보면 어떻게 사그라다 파밀리아 기둥들이 아이를 바치고 또 내부 부분에 고측장을 바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모델로 2층 관람층 구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이 모델들이 얼마만큼 가우디의 원래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가우디가 아이의 측창을 이런 서양 전통 성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까사바테오, 까사빌라, 구엘파크를 보면 가우디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EA 지하 전시장에는 스페인 내전 때 부서진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관련된 석고 모델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생의 파사드 석고 모델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피해가 심한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파사드에 대한 가우디의 아이디어가 담긴 모델을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탄생의 파사드와는 달리 곡선들이 간략화되면서 좀 더 모더니즘적인 성향이 더 엿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첨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철물들을 보면 이것이 어쩌면 본인의 아이디어를 보다 간략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영광의 파사드를 복원한 그림이 이것입니다. 글쎄요, 그래도 순환의 파사드보다는 좀 더 가우디적이기는 하네요. 그 밖에도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가우디가 설계를 했던 석고 모델도 있고, 또 수브락스가 재해석한 가우디의 두상도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좀 이 두상은 왠지 하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00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우디 사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의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도메네크 수그라네스 이그라입니다. 그는 가우디의 제자로서 가우디 사후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맡아서 건설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1936년 내전 때 사그라다 파밀리아 관련 자료들이 소실되면서 최대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또 스그라네스의 제자였던 프란세스코 퀸타나가 그의 뒤를 이어서 몇 개 안 남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작업들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순환의 파사드를 계획하게 된 것이죠. 1966년 퀸타나 사후 몇 명의 건축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주도적으로 작업한 건축가가 조르디 보넷 이 아르멘고르입니다. 이 건축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의 현대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완성 시간을 앞으로 훅 당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르멘고르이 선택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환의 파사드 조각을 호세프 마리아 수비락스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가 봅니다. 사실 순환의 파사드 조각들은 가우디의 작품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상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관련 자료가 소실된 상태에서 가우디만한 역량의 건축가가 없는 이상 이 성당의 건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또 지어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 지어진 상태이니까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태였을 테고요. 그런데 만일 지금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아마 가우디가 지은 부분만 살려놓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